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28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 수급에 좀 쏠림 현상이 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200 종목 정도 되는 반면에 하락 종목 수가 무려 660 종목이나 되는 이 하락 종목의 수가 한 3배 정도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4천억이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좀 발생을 했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컨텐츠, 미디어, 엔터, 뭐 게임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전기전자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시장의 좀 모습들이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또 일부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을 제외한다면 썩 좋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한전산업부터 좀 볼게요. 한전산업은 제가 어제 종가 베팅을 좀 했어요.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캔들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사실 요 구간에서는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완벽한 깃발 패턴은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좀 더 월등히 터지고 조금 더 시간을 만들고서 이제 종가 베팅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종가 자리를 이렇게 이제 단봉 캔들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장중에는 물론 장 마감에는 하락이 나왔지만 장중에는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살짝 흔들었지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어제 HRS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한전산업으로 종가 베팅으로 좀 수익을 잘 낸 종목이 됐고요. 이런 패턴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을 통해서 수익 잘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매매하는 걸 좀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했죠. 자, 어제 종가에 정확하게 매수를 했어요. 동시호가 종가에 매수를 했고,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뭐 거의 고점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전산업 매매 좀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한일 시멘트 매매를 좀 했어요. 오늘 아침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일봉상의 위치가 완전 별로죠. 그래서 빠르게 수익 줄 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여기 떨어질 때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바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일봉상의 위치를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끌고 가는 그런 매매 대응은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위쪽에 매물들이 언제라도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일시멘트도 오늘 그룹으로 이 시멘트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일시멘트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버킷 스튜디오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가장 많은 수급이 쏠린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을 띄워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아래꼬리 주고서 결국에는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6천억 가까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어 가장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요 자리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 제가 매수 대기를 좀 해놨는데 이게 이제 체결이 안 됐어요.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다시 이제 고점 돌파를 한 이후에 오후장에 좀 투매가 떨어졌죠. 그래서 요 자리 이제 꼬리 매물 때 요런 자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매수해서 짧게 수익 챙기고 어, 또 여기 떨어질 때 또 매수해서 반등 줄 때 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한 종목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체결이 돼서 수익을 챙겼다면 오늘 이 종목으로 아주 잘 수익을 냈었을 종목인데 투매 구간만 좀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매매 대응한 내역이 있죠. 자, 여기서는 아쉽게 이제 체결이 안 돼서 그냥 위로 바로 슈팅이 나와서 조정 없이 매매를 못 했고요. 자, 요 자리가 이제 툼에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해서 분할로 매도했고요. 또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해서 또 분할로 매도하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여기서도 뭐 거의 최저점에 잡았고 여기서도 거의 최저점에 잡으면서 수익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종가상으로 뭐 더 상승이 나왔지만 시장이 이 정도 시간대에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킷 스튜디오 매매도 좀 마쳤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거래가 어제 상한가 터진 거래보다 월등히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고 또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파동상으로는 현재 1차 파동 이후 횡보하다가 2차 파동으로 들어간 구간이라 가격상으로는 살짝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또 움직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손절 나간 종목이 좀 있어요. 최근에 제가 폭탄 떨어지는 종목들 좀 손절이 나가는데 미래생명자원을 좀 매매를 했다가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오늘 괜찮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종목은 쿠팡 이제 반려동물 사업 부각해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나쁘지 않은 재료를 달고서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여서 이 종목 대응을 했는데 아쉽게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윗꼬리 달고서 매물을 좀 만들다가 요런 자리 싹 요렇게 단봉으로 만들고 여기서 돌파를 거래대금 실으면서 강하게 했잖아요. 자, 요런 거는 돌파 매매 충분히 대응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파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또 아래로 꽂아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가 이탈을 할 때 또 잘라내서 이 종목의 폭탄을 또 제대로 맞는 그런 손실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좀 애매한 내용을 보면 자, 1분봉으로 봐도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박스 구간 만들고 딱 돌파를 하는 이 봉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제가 조정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죠. 매수를 해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폭탄이 날라와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손절 나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폭탄 날라오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하락이 나온다고. 역시나 더 하락이 깊게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잘 모양 만들어 놓고 진짜 매물 폭탄 쏟아내서 진짜 악질적인 이런 드라이빙을 하는 세력들은 그냥 무시하고 손절로 그냥 잘라내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 들고 있어봤자 이렇게 손실만 더 키우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손실을 키우면서 수익금을 좀 많이 까먹는 그래도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버킷 스튜디오 한 종목하고 코인테크 종목밖에 좀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코인테크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가장 베스트였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대금도 3천억이 터졌고 장대 항봉이 좀 뽑아져 나왔고 이 종목이 이제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터뜨렸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붙어도 상승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 종목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LFP 관련 배터리 이슈로 리튬 인산 처리죠. 이 중국 기업들에게 좀 수혜가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가 이 중국 기업인 CATL과 협력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는 이슈가 있고 코인테크가 이 현대모비스의 협력사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아침부터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뭐 이런 저점 전혀 이탈 없이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 정도 횡보를 했다면 장 막판에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릴 수도 있을 법한데 상한가를 굳히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완전 신고가 영역에 장대항공 그리고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재료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조금 하락을 했죠. 자, 오늘 하락의 깊이가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의 어떤 체감도는 굉장히 깊은 하락이 나온 듯한 그런 종목들의 하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다. 제가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막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외적인 악재가 아직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호재거리가 좀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막 치고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정 구간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이런 무너진 저점 라인 3060포인트를 터치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구간을 기점으로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면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 조정보다는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 좋다.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더라도 이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위쪽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조금 하락이 컸습니다. 어제 그제죠. 그제 양봉 만들어진 캔들의 이제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뭐 조금 훼손을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큰 하락은 아닙니다. 5일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아직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갭 구간 자리 요 정도 구간까지 떨어져도 21선만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구간을 마무리한다면 그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이런 조정 구간이 조금 힘들고 매매하기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적정한 이제 시장의 조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매물 출회가 좀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두 개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렇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선별적으로 어떤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오고 어떤 기업들은 또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과 비슷하게 좀 종목 장세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강세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종목들의 어떤 반등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이 뭐 신고가를 경신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강세장의 모습은 아니다. 완전히 뭐 추세를 우상향으로 잡고서 강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세를 쏟아내기 때문에 시장이 좀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틀간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좀 조정의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콘텐츠 관련한 섹터, 그리고 엔터 관련한 섹터,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는 조정을 제일 먼저 줬죠.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이 조금 돌아서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봐도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했던 이 관련 섹터의 종목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그리고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 그리고 일부 게임주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서 공략할 자리를 좀
노려보고 시장이 좀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돌아서는 타이밍에 그런 관련 섹터의 종목들 또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지금 구간은 어쨌든 살짝 이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21선 자리 확실하게 지지를 하고 3,00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잘 견주하게 지지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